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토마토 드셨나요? 혹시 빈속에 아니면 뜨거운 커피 한 잔과 함께 드셨나요? 아니면 전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차갑게 꺼내서 그냥 한 입 베어 무셨나요? 저는 오늘 이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7년 동안 어르신들 곁에서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거든요. 토마토는 뇌를 지키는데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뇌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준혁입니다. 노인 영양과 뇌 건강 분야에서 27년 넘게 연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과 직접 마주 앉아 건강 이야기를 나눠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토마토를 중심으로 60세 이후 뇌 건강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섭게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요즘 치매 예방식품으로 토마토가 많이 언급되죠. 실제로 국제학술지 연구들을 보면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실제 흡수율과 작용 방식에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이 차이를 20에서 30대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셨다는 표시로 받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뇌와 토마토 사이의 관계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녹이 쓸고 물 흐름이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뇌혈관도 비슷해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류가 줄어들고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닿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때 산화 스트레스, 즉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가 쌓이면 이 과정이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리코펜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기름과 함께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아요. 생토마토를 그냥 씹어 먹으면 리코펜이 몸속에 들어오는 양은 놀랍도록 적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열한 토마토는 생토마토 대비 리코펜 흡수율이 4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기름만 같이 먹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어떤 기름인지, 어떻게 가열했는지, 공복인지 식후인지, 그리고 함께 먹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연구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60세에서 75세 사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와 식습관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작업이었어요. 약 8개월에 걸친 꽤 긴 관찰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반복적으로 발견한 패턴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지기능 점수가 같은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어르신들, 그러니까 기억력이나 주의집중력 검사에서 경계선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나온 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침마다 빈속에 토마토나 토마토 주스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쌓일수록 이 패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직접 여쭤봤던 한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72살 남성분이셨는데 30년 넘게 대기업에 다니다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단정하고 꼼꼼한 인상이었는데 검진 대기 중에 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 2개를 공복에 드시고 그 다음에 빈속에 혈압약을 드신 뒤 아침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습관을 들으면서 몇 가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웠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냉장 보관된 차가운 토마토를 공복에 드시는 것, 그리고 혈압약과 함께 드시는 것, 이 2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 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토마토에는 구연산, 말산 같은 유기산이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 산성분이 위 점막에 바로 닿으면 위 점막이 자극을 받고 이것이 만성적으로 반복될 경우 위와 장의 미주신경 활동이 교란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어요.
미주신경은 단순히 소화기관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뇌와 장을 직접 연결하는 이 신경은 염증 조절과 기분, 심지어 인지 기능에도 관여한다는 것이 최근 10년간 신경과학 분야에서 꽤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장 뇌축, 영어로는 gut-brain axis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위장이 만성적으로 자극을 받는 상태가 지속되면 이것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단정 짓는 건 과학적으로 아직 이르고 개인차도 큽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토마토 자체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다만 공복에 그것도 차갑게 드시는 것은 위에 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압약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것도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약 성분과 음식 사이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분은 잠시 조용히 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그렇게 먹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그 표정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조우라고 한 습관이 알고 보니 오랫동안 몸에 작은 부담을 계속 쌓아온 것이었다는 사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부모님이나 형제, 이웃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이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세요. 아는 것이 몸을 지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료를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오래 활동해온 임상영양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와는 노인시기 관련 학술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분인데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 감각이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최근에 자신이 식이 상담을 진행하는 어르신 중에 경증 인지저하 판정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식습관을 들여다보다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것을 발견했다고요. 70살이 조금 안 된 여성분이셨습니다. 혼자 사시고 요리를 좋아하시고 건강에 꽤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몇 년 전부터 건강 유튜브나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토마토와 달걀의 조합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매일 아침 토마토 달걀 볶음을 드셨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도 건강 식단이라고 확신하셨고요. 실제로 토마토와 달걀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달걀의 지방이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를 돕고 단백질과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사용하시는 기름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들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센 불에 볶으셨다고 합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죠. 그런데 들기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염점이 낮다는 거예요. 들기름은 약 160도 전후에서 이미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센 불로 볶는 과정에서 들기름은 산화되고 이 과정에서 알데하이드류와 같은 독성 산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게 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산화된 기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혈뇌 장벽, 즉 뇌를 보호하는 경계를 통과해서 뇌 조직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혈뇌 장벽의 투과성이 젊을 때에 비해 높아지기 때문에 외부 유해물질에 뇌가 더 노출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들기름은 생으로 무침에 넣거나 완성된 요리에 마지막에 뿌리는 방식으로 먹어야 그 효능이 살아납니다. 가열 조리에는 들기름이 아니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양사 선생님이 이분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어르신은 꽤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좋으라고 좋은 기름 쓴 건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건강을 위해 애쓰신 건데 방법을 잘못 알고 계셨던 거니까요. 이게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건강 정보를 전하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알려드렸어야 했던 거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건강 상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어머니는 74살이셨고 최근 6개월 사이에 부쩍 기억력이 나빠지셨다고 딸분이 많이 걱정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생기가 많이 줄어드셨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눈빛이 흐릿하진 않았지만 표정에 피로가 역력했고 질문에 대답하시는 속도가 좀 느리셨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경도 인지장애 초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최근 식습관에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딸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토마토를 정말 많이 드세요. 하루에 5-6개씩요. 그것도 갱년기 이후부터는 소금을 아예 안 드시려고 하셔서 토마토도 설탕에 찍어서 드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5-6개를 설탕에 찍어서 드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토마토 한 개의 당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설탕을 함께 섭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패턴이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씁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은 이를 사명당뇨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뇌의 인슐린 저항성과 치매 진앙 사이의 연관성은 현재도 활발하게 연구 중인 분야이고 아직 인과관계가 완전히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탕을 매일 반복적으로 과잉 섭취하는 것이 60세 이후 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소금을 너무 줄인 것도 짚어야 했습니다. 혈압 걱정에 소금을 아예 안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나트륨도 너무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면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심하면 급격한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뇌세포의 전기적 신호 전달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적게 먹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예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어머니께 그리고 옆에서 눈물을 참고 계시던 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게 드시려고 정말 노력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방법을 조금 바꿔나가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의지와 노력이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방향만 잡아드리면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뭔가 나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싶은 게 있으셨다면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쁜 습관 이야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토마토를 통해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통해 60세 이후의 뇌를 실제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은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가열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야 비타민C가 보존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면 일부 손실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60세 이후 뇌 건강의 핵심에서 비타민C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리코펜입니다. 그리고 리코펜은 다이얼했을 때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오히려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열한 토마토의 리코펜 흡수율은 생으로 드실 때에 비해 수배 높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셔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발연점이 들기름보다 훨씬 높고 리코펜과 결합해 흡수를 돕는 불포화 지방산 구성도 뛰어나거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약불이나 중불에서 살짝 볶아주시거나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낮은 온도에서 살짝 구우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토마토를 가열할 때 마늘을 함께 넣으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뇌의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인데 알츠하이머 초기에 이 물질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토마토와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함께 볶는 것, 이것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뇌를 위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늘을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위가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니 본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언제나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두 번째 황금 습관은 토마토를 드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공복이 아닌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위산 자극 문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소화 흡수 능력은 젊었을 때에 비해 전반적으로 느려집니다. 위산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속도도 달라져요.
공복 상태에서 산도가 높은 음식이 들어오면 위 점막이 받는 자극이 크고 동시에 흡수 환경도 최적이 아닙니다. 반면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면 위에 이미 음식이 있어서 산의 자극이 희석되고 리코펜이 음식 속 지방과 함께 소장으로 내려가면서 흡수 효율도 높아집니다. 이게 단순한 상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공복 토마토를 건강 루틴으로 고집하고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토마토를 드실 때 혈압약이나 당뇨약 혹은 항응고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께 확인하세요. 토마토 자체가 특정 약물의 흡수나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드시는 약과 조합을 한번 확인받으세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리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토마토 1개에서 2개, 올리브 오일과 함께 식사 중에 드시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장 흡수율이 높은 방식입니다. 세 번째 황금 습관은 토마토와 함께 먹는 조합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뇌 건강을 위한 뇌 친화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토마토, 등푸른 생선, 그리고 녹황색 채소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토마토의 리코펜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동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DHA와 EPA는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엽산과 비타민 K는 혈내장벽 기능을 지지하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낮추는 데 관여할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을 때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한 끼에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이 세 가지가 식단에 골고루 들어오도록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0세 이후 뇌 건강에서 너무 간과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식사 중에 사회적 연결입니다. 혼자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혼자 드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린 경우가 많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 못지않게 그 음식을 어떤 환경에서 드시느냐도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이웃 어르신이나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그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나쁜 습관, 즉 공복에 차갑게 드시는 것, 들기름에 센 불로 볶아 드시는 것, 설탕에 찍어 하루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 그리고 3가지 황금 습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가열해서 드시는 것, 공복을 피해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 뇌 친화 조합으로 드시는 것, 이 6가지를 오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토마토를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셔보세요. 마늘 한쪽을 함께 넣으시면 더 좋고요.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리코펜 흡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랫동안 쌓이면 뇌에 닿는 영양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내용은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식단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개인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가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늘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최준혁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 곁에 있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께 공유해 주세요. 아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이 소중한 사람의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